이러한 사항들이 적용되는 타임라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통과되었고, 최근 8월 22일 파일럿 테스트를 신청받아 포털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중으로 포털이 오픈 예정이며 2023년 12월 29일까지 모든 제품들의 제품 및 시설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29일 FDA는 향료 알러젠 프로포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때 해당 향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라벨에 향료를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12월 29일에 GMP 규정이 생성 예정이며 1년 뒤인 2025년 12월 29일 GMP 규정이 확립됩니다. 이전 안내드린 내용들을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3년 12월 29일까지 라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및 제품을 모두 등록하고 안정성 입증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판매 시 이상 사례가 생긴다면 RP는 이에 대해 15일 안에 레포트를 제출하고 6년 동안 이상 사례 보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향료 알러젠 물질들에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한 프로포절은 한 달 뒤인 6월 29일에 나옵니다. 해당 향료를 쓰시는 업체들은 모두 2025년 2월 20일까지 라벨에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탈크와 PFAS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미 규제되고 있는 사항으로 국내 브랜드사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해당된다면 2025년 12월 29일까지 FDA 요구사항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MP에 대한 드래프트는 2024년 12월 29일 발표되며 1년 후에 확립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크라를 위해 언제까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보다 자세한 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안내드린 요구사항에 따라 10월 포털 오픈 전 모든 화장품사들은 던스 넘버를 발급하고 FEI 번호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라벨 및 전성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10월 포털 오픈 후 제품을 등록하고 제조시설은 경년으로 갱신을 진행하고 브랜드사는 매년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동일한 부분으로 추후 나오는 프로포절에 맞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무크라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서비스를 디자인하여 컨설팅 업체와 계약 후 라벨 및 전성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포털이 열리면 시설, 제품들을 등록하고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갱신 여부 확인 후 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진행해야 하는 사항은 1번, 2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장품 업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파악 후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제품들의 라벨과 성분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VCRP를 진행했던 제품이더라도 무크라법이 제정됨에 따라 라벨이나 성분에서 추가로 제재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꼭 모든 제품들을 필수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에 안정성 입증 기록 검토는 추후 GMP가 확립되고 FDA에서 심사를 나올 때 모든 제조사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안정성 입증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사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들과 시설이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US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 등록 번호라 불리는 FEI 번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해당 시설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이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 이름 및 RP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FDA에서는 모회사 이름, 던스 넘버, 담당자의 정보 등을 추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조사의 FEI 번호, RP 정보 및 제품명, 화장품 카테고리, 향료, 염료를 포함한 전성분표, 제품 목록 번호, 제출 유형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FDA에서는 추가적으로 모회사명,
등록 주체, 라벨 이미지, 웹페이지, 용도, 던스 넘버, 유니코드 등을 요구하며 필수 요구사항 외에 옵션적인 요구사항들도 최대한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성분이 동일하고 향료, 염료만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품목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되며,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팔레트판 같은 경우 팔레트판 자체로 한 번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OTC와 코스메틱 카테고리 모두 해당되는 제품들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비비크림이라면 이 제품은 일반 화장품의 성질을 띠지만 동시에 OTC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 제품은 무크라 포털이 아닌 OTC로 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제조시설 또한 OTC 시설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로 제조사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비비크림만 제조하거나 해당 제품과 OTC 제품들만 제조한다면 FDA OTC 시설로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비비크림뿐만 아니라 일반 화장품도 같이 제조하신다면 무크라와 FDA OTC에 모두 시설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해 안내 후 Q&A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FDA 화장품 시설 등록 시 FDA에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컨설팅 업체와의 대행 계약을 통해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FDA에서 OTC 오무파피처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GSC의 서비스 범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GSC에서는 던스 넘버를 발행하고 FER 번호를 발행하고 시설을 등록하며 전성분 및 라벨을 리뷰하고 제품을 등록하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